그럼 지금부터 전국 비정규노조 연대회의 주최로 7기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사업 방향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원 후보들을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민주무리에는 생략을 하고 다만 어제 그제 우리 여수에서 돌아가신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또 주동지를 남겨놓고 내려와야 했던 우리 3차 철탑의 주기지 동지 등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묻어야 할 그런 동지들, 그 분노를 아로새기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지들 오셨는데 우선 참석하신 임원 후보진들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취지 설명을 드리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 편부터 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사무총장 조 후보로 출마하신 이가병 강진수 후보 조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장 사무총장 조에 입후보 하신 백석근 전병덕 후보조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주봉희 동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이상진 동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김경자 동지 오셨습니다. 참고로 양성위원 부위원장 후보님도 오늘 토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모친이 오늘 편찮으신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하셨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카메라 뒤편으로는 우리 비정규노조 조합원 동지들하고 산별연맹 지역본부에서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담당하는 동지들, 그리고 관심 있는 동지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7기 민주노총 미조직 사업, 비정규직 사업 방향과 관련한 토론입니다. 산별연맹의 사업 방향이 아니고 총연맹의 사업 방향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또 투쟁사업장들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투쟁사업장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또 18일날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투쟁사업장에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주로는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 방향에 집중하되 그와 연관되어서 토론되어야 할 투쟁사업장 쟁점이 있다면 그와 연관지어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한 전국 비정규노조 연대회의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 방향에 대해서 먼저 내놓고 그리고 토론을 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나눠드렸지만 이 토론회가 기획되게 된 취지, 민주노조 운동이 병들어 있다, 조직노동자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하겠다, 이런 얘기 굳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곳곳에서 많이 들어오셨을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활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결국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해야 될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토론 주제로 잡은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7기 민주노총에서 핵심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쟁점들만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잡아본 방향은 제시하고 싶은 방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정치적 제도의 투쟁,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부서가 아닌 총연맹 전체가 관장하는 미조직 전략 조직화 사업. 이 두 가지를 핵심 주제로 삼았으면 한다는 게 저희 자비와 내부 의견인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조직 비정규직에 대한 산별연맹의 사업이 아니고 총연맹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산해하청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조, 금속 화성에 좀 특화된 고용 형태이고, 유보임금 이러면 아무래도 건설업에 특화된 쟁점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각급 산별연맹이 중심이 돼서 투쟁을 해나가고 총연맹이 이를 관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총연맹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런 특화된 산별의 고용 형태만이 아니라 전체 산별에 걸쳐 있는 그런 고용 형태에 맞선 투쟁을 하는 것, 그리고 개별 자본이 아니라 총자본 및 정부에 맞서서 정치적 제도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 총연맹의 임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조직화라고 방점을 찍어놨는데요. 조직화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법을 만들면 해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 법을 얼마나 안 지킵니까? 그렇다면 또 법을 지키라는 투쟁이 있지 않으면 정규직이 되지도 않고 비정규직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투쟁을 조직하려면 결국은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유리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총연맹의 임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 전비는 한 10여 년간 수많은 고용 형태에 맞선 투쟁들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대략 정리한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산별연맹에 걸쳐 있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직적 무기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았고요. 근데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어쨌건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을 할 권리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아예 법적으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자성을 부정해서 아예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벌여야 되는데 노조를 만드는 것까지 합법이지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벌이고 투쟁을 벌이는 것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 3권 보장과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이것이 어쩌면 이 법적 제도적 권리 쟁취의 핵심 요구가 아닐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조합법 2조에 다 이게 뭉쳐져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2조에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면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노조법 2조 개정이라고 하는 이건 법을 바꾸자 차원이 아니고 과거에 저희들이 80년대 3조 5호 철폐하면 딱 알아듣는 내용이 있죠. 복수노조 금지 조항 철폐, 노역노조 분쇄, 민주노조 사수,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슬로건인데요. 노조법 2조 개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 아울러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전부 다 복수노조 그놈의 창구단위라 문제 때문에 교섭도 못 해보고 투쟁하면 번번이 불법이고 이런 문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에도 복수노조, 사용자 주도의 오역노조가 설립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노조법 2조 개정과 복수노조 창구단위라 분쇄가 그런 성격에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 이 한 부서가 아닌 총연맹 전체가 관장하는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전략조직화 사업 좀 더 잘해보자라는 취지를 넘어섭니다. 여기서 사활을 걸지 않으면 민주노총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오는 9월로 마감됩니다. 3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면 3기 전략조직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건데요. 여러 평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는 각 후보진들의 의견을 좀 중심으로 듣되 다만 저희들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 몇 가지만 소개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각급 산별연맹에 특화된 미조직 전략조직화는 산별연맹에 좀 맡기고 그런 산별연맹이나 지역본부에만 내맡기기 어려운 그런 직종이나 업종 혹은 지역 이런 것을 하나를 콕 찍어서 정말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서 전략조직화를
해보는 방안은 어떻겠냐. 예. 저희들 의견이라기보다 내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공단 조직화라든지, 아니면 이주 노동자 조직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운동이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요. 청년층에 대한 조직화라든지, 이런 것을 총연맹이, 이건 어느 선별연맹에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런 걸 하나를 잡아서 전략 조직화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한 부서가 아닌 이런 지점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최근에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좀 독특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두 개의 거대한 실로 재편을 했는데요. 비정규 전략조직실과 공공기관 사업팀으로 주로 크게 두 개의 실로 재편을 했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혹은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기존의 비정규 실 두고 했던 사업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무처 편제만 봤을 때는 공공노조연맹이 향후 어떤 사업에 방점을 찍고 중점을 두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이런 발상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을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회자 얘기가 더 길어지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먼저 각 후보진들, 이건 저희들 생각이에요. 저희들 생각이고, 각 후보진들이 생각하는 7기 민주노총 비정규 위조직 사업의 핵심 방향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내어놓아 주시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기호 순서대로 제가 기호를 잘 몰라서 우선 그러면 이가별 후보 저부터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번에 또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제가 98년에 비정규직이란 말을 처음 민주노총에서 사용하면서 비정규직 부장 국장 자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때에 사실 비정규직이 공시화되지 않을 때였는데, 98년에 민주노총의 강령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아직도 없거든요. 이제 95년 민주노총 강령이 제정됐으니까 18년쯤 되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하려면 강령도 새롭게 들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위조직, 비정규직, 미조직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노총에 조직을 하기 위해서 강령 속에 미조직을 조직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였는데, 그 비정규직, 조직국 내 비정규직 부서를 설치했는데 2년 후에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또 보는 시간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배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사업의 연속성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편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연맹에서 하고 있다는 두 가지 편제, 실제로는 민주노총 내도 굉장히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공공은 사업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했지만, 민주노총 내에는 두 가지 큰 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투쟁을 할 수 있는 쪽이고, 하나는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대응센터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민주노총 내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해지고 있는 각종 탄압 사례들, 예를 들자면 작게는 최근에 있었던 창조 컨설팅의 문제나, 그리고 위조직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사유와 내용들, 어디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 그리고 타임오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응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인 대안을 짜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의 축은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미조직 사업을 하고 있는 동지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투쟁을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투쟁 사업장과의 연결 원인을 묶어서 투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투쟁 사업 쪽으로 중심을 두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무국 총국 전체를 투쟁하는 데 방점을 찍어서 투쟁 사업장 사람들이 직접 올라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함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일은 미조직 비정규직 부분이니까 미조직 비정규직 역할을 해왔던 동지들과 함께 그 실내로 가면 두 가지 축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맹과의 연결 고리를 잡고 지역공을 잡고 3개 정도 축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의 준비는 정책을 담당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 싸움을 계속하면서 원활하게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들을 확인해내서 11월 노동자 대회 때쯤이면 뭘 가지고 투쟁을 한다는 일단 목표치를 가지고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예, 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방향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노총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하에서 어용노조 와서 민주노조를 건설하자 해서 노조를 새로 만들고 그런 투쟁들의 결과로 민주노총이 건설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IMF 시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말들이 생겼고 그 체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지금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는 소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이 사회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의 운동 방향도 민주노총 운동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정 노동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민주노총 운동의 최대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총연명의 투쟁과 사업 기조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 첨부드릴 거는 조직화 관련해서 여기 전병에서 제기하고 있는 총연명과 관련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저희들이 선거운동하면서 제기했던 지역본부와 강화에 대한 문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 조직화라든지 아니면 청년 노동자를 조직한다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총연명 차원으로 어떤 사회적인 투쟁, 전체 투쟁을 총괄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조직화는 지역본부가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공단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청년 노동자들, PC방이나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조직하는 거는 지역본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연명과 지역본부가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새로운 노동자 운동을 표현이 그렇지만 개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마이크 백석훈 후보 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전비원 토론 자료로 나눠드 주신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노총이 이제 차기에 층기에 비정규직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민주노총 기본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제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특화된 사업들로 자꾸 배치되는 것들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60% 이렇게 이르는 상황에서는 일상사업 속에서 잡아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일단 조직화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투쟁에 대한 부분 두 부분 이렇게 노조법 2조에 묶여있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노조법 2조 관련된 부분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제가 건설산업연맹이다 보니까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공대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작년에 이 노조법 2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힘을 좀 받기 위해서 특수고용 대책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대위를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연맹 대표 정도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힘이 실리겠다. 그래서 특수고용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던 조직인 건설, 공공, 사무, 그 다음에 하나가 어디였죠?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연맹이 연맹위원장급들로 해서 공대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원청 사용자성 문제도 아까 간접고용 부분에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부분들도 좀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지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얘기까지 다 하는 건가요? 전략 조직화 사업에도. 네, 저희들이 공보물에 냈는데요.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 강화라고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인적, 물적 지원 확대, 그리고 전국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매뉴얼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끝부분만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조직과 전략 사업본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쪽에 인적, 물적 부분들을 배치하겠다. 재정도 좀 확대 배정하고, 이쪽에 사람도 좀 많이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작성하겠다 했는데, 아마 이게 선별이든 지역본부든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순회를 요번에 선거 운동 과정에 쭉 순회를 하면서 지역본부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같이 하소연하는 것들이 일단 돈이 없다. 그리고 담당자 하나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사업본부에서 일단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아까 여기에서 전변에서도 지적했듯이 일개 실국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종합공사, 복합적 공정을 갖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 사업본부 내에는 조직, 홍보, 그 다음에 정책, 투쟁사업까지 포괄하는 이런 사업본부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들을 좀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사업을 하려면은 재원이 문제죠, 사람과. 뭐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재정 상태 아주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라도 최대한 마련을 해서 지금 집주적으로 투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 최소화하고, 뭐 어쨌든 현재 조건의 재정 상태는 어쨌든 극복돼야 할 과정인데 좀 일시에 극복되지는 않을 텐데 일정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부위원장 오른쪽부터 가볼까요? 네, 주봉이 부분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민주노총 비정규 특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2년 한 달 정도 조직을 하면서, 사실 비정규실 처음에 민주노총에 오니까 비정규 센터였습니다. 2003년도에 홍준표 한정개혁직 부위원장이 있을 때 비정규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김진욱 동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비정규실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집행부 넘어와서 비정규실을 없애버리고 비정규 센터로 내려버렸습니다. 제가 당선돼서 올라가서 비정규실로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복원을 시키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정규실에 딱 2사람, 3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3사람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들 데리고 정말 비정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충원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을 위원장, 총장하고 싸워서 사람을 집었는데 1년 걸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정병덕 사무총 후보와 저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조직실과 비정규실이 부딪히고 충돌되는 것들이 되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석행 위원장과 이용식 사무총장이 조직실과 비정규실을 합하자, 같이 한 곳을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뭐 전병덕 부위원장, 박정근 부위원장 셋이서 밀수하고 엄청 싸웠죠.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뭐 충돌을 하다 보면 비정규사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걸은 게 조직실이 아닌 거기에 앞에 비정규를 넣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정규 조직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비정규 조직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맡은 게 비정규 사업 그리고 장기체제 사업장까지 제가 맡았었는데 뭐 비정규 사업을 일정 부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진짜 주질 않았어요, 비정규실에. 그거 막 계속 싸워야 뭐 비정규실 1년 예산 뭐 처음에 6천 줬다가 7천 줬다가 이래서 1억 8천까지 끌어올려서 플러스 알파 조건으로 그 1억 8천이 손이 되면 더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들을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직 만들어 조직 사업 하려면 1년 걸리고 1년 동안은 거의 다 비정규직 싸움 하는 데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KTS 여성분들 그리고 코스콤 그리고 이랜드 그리고 이제 그 기룡 원주에 있는 문막에 있는 도로코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체 민노총회 정규직과 했을 때는 한 38개 사업장이 모여 있어서 비정규 사업의 전략 조직화 사업에 사실 운은 이거 거의 다 만들어 놨었는데 민노총회에 이제 좋지 못한 게 2009년도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1억 8천 만들어 놓고 제가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저는 그냥 내려왔는데 그게 유야무야 그냥 끝나버렸죠. 그 사업도 집행도 그냥. 그래서 저는 민노총 부위원장이 뭐 당선이 된다면 다시 안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전에 정호연 수석이 비정규를 같이 받아서 하셨는데 어떻게 사업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뭐 연필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만 뭐 20명, 30명 투입한다 해서 비정규 사업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체 사업을 묶어서 민노총 사업의 전면에 배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번 후보가 될지 2번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총연맹 위수화가 있는 어쨌든 제 기존 이 전략화 조직 사업은 전면에 민노총 전면에 배치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비정규 조직실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사실 어느 한 번 제대로 민노총이 끄집어내지 못했고 전면에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정규직을 몇 단위 모아놓고 사례 발표 이런 거나 정도는 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 정도 이게 그 사업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회적 의제를 사회의 이 공공성을 민노총이 껴안고 또 민노총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저는 이 미지직 비정규 중소형제 사업장들 조직하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니케이 내신 분들이나 길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민노총을 찾아보는 게 민노총 하면 뭐 화염병, 세파이프만 생각하겠지. 민노총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파이프, 화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관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소외되고 억울하고 그늘진 곳에서 4대 보험조차도 2년 출적 해고당하는 기간제, 파견제 이런 노동자들을 우리가 외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도까지 그 많은 비정규직들이 조직이 되어 있다가 그건 또 민노총 조직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자상적이었습니다. 롯데호텔이 비정규직 300명 정규직화를 요구를 하고 파업을 했고 또 이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통신기업진흥연합들도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안에는 기업은행이라든가 삼성투자자라든가 대상식품 선해하청이라든가 자생된 조직된 노동자들 스스로 만들지 않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민주노총이 그런 조직들을 껴안고 그런 조직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도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조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전력화 조직 사업도 제일 전면에 내서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조직된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그리고 그들의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총연맹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총장 후보님들은 정책 토론을 몇 번 해보셔가지고 저기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네, 뭐 앞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또 자임하지도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결국 이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중심에 조직되고 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조직 노동에 대한 집중적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그래서 우리 현안을 가지고 사실은 막는 거에도 사실은 급급했죠. 급급하다 보니까 최근까지 대단히 현안 투쟁 중심으로 방어적 투쟁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에 그래도 어렵더라도 점점 9.97 이후에 파견법이 도입되고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제조업체부터 시작해서 각 서비스 영역까지 무한대로 확대되는 이 비정규직 다층적 구조를 사실은 방기한 측면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1,000만이 넘어갑니다. 불안정 노동자들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현안을 중심으로 가지고 싸우는 현재 상태로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이 있다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 위기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위기 극복 방안은 바로 거기에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대적 요구는 그런 것이고 최근에 뭐 이마트 관련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는 것은 바로 그런 데 대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마트 사례를 보더라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조직화돼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저는 이마트 사례만 보더라도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심해서 자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조직화해 나갈 건지 모범 사례로 세우고 이걸 우리 단초로 삼을 건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면 저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와 관련된 투트랙 전략이 저는 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 이마트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미조직되어 있는 노동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그 산업공동화에 특히 제조업 이제는 뭐 서비스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굉장히 다층적 구조로 뭐 사내 하청 이런 부분들이 불법 파괴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일상적으로 되는데 굉장히 둔감해요. 우리는 정규직 노조가 사실은 그것들과 타협한 지점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지금 사례만 보더라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자기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거기에 사업이 꽂혀 있어야 돼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조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직 내에 있는 기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노조가 무슨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 조직하러 돌아다닌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기 조직 내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는 그런 조직화 전략과 전망을 민주노총에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채택되고 그런 것들이 각 산별과 지역본부가 융합해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제로 적극 전환하고 마찬가지 중앙은 전략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또 양쪽도 뭐 그게 다르지 않던데 그런 본부 체계와 재정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투여를 해서 저는 전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관장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총장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주요하게 하는 사업이 되고 방향을 끌어가실 텐데 부위원장 후보가 부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보좌 역할인데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얘기할 건지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제는 그냥 그런 직책과 무관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사실은 이제 우리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하시는 동지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는 평소에 오민규 동지에게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산별노조 임원 출신으로서 저는 산별노조가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게 평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연맹별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연맹별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바빠서 민주노총 총연맹 중심으로 뭔가 하기에 진짜 현장에 있는 지부장들 너무 바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제가 있던 연맹에도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것도 대폭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해왔는데요. 저는 민주노총의 산별연맹의 현재 이 구조는 일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여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별연맹의 일을 대폭 줄여야 되고 민주노총 중심으로 통 크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총의 현재 조합원의 다수는 정규직 대공장 공공부문 노동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정규직 당연히 노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노총이 너무 비정규 얘기만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조합비 내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대단히 솔직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미조직 비정규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동과 조직은 정규직 우리 조합원들이 낸다는 거죠.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또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산별이 일을 대폭 줄이고 민주노총 중심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이 집행부가 내년 말까지 1년 9개월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집행부냐. 저는 민주노총이 집행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긴 호흡의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긴 호흡의 사업을 준비하려면 저는 미리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하는 내부 토론과 정말 공감대를,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 비정규 미조직 사업에 있어서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이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공감대를 열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져가면서 관극을 줄이고 연맹별로도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전면화하려면 돈과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어디서 모으겠냐. 결국 돈을 연맹별로 줄일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총연맹 중심으로 돈과 사람을 모아서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냥 결의하자고 하는 수준의 결의가 되겠냐. 저는 결의하는 과정이 결국 교육과 선전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사업화된다면 전 대단히 힘이 실릴 거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밟아갈 거냐라고 하고 그 사업은 단지 내년도 임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단계별로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대 결의하고 이 결의는 10년을 가져가는 우리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결의와 이걸 모은다면 그렇게 가면서 산별과 저는 이 지역을 넘는 사업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되고 지금 오신 분들이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동지들이 와 계셔서요. 아마 질문거리나 의견거리들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